저는 얼마 전에 경험한 게 그 무주라는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함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뭐 알아차려지고, 또 알아차리면 또 그게 또 없어졌다가, 그게 어떤 스스로가 그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또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잡을 게 아닌데, 무신데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같이 일어나는 생각이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거 내가 잡고 그러니까 무주인데 이거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이 생각은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은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게 자꾸 일어나니까 좀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문득 딱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저는 안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죠. 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 지나가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법을 잡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뭐 다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내 마음 밑바닥에서는 아, 어떤 그 법이라는 거, 이게 있어, 법은 아까 거사님 말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 나름의 어떤 진리라고, 대상 말고 네. 이치 진리라고 하나 그런 거를 제가 잡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그 일이 좀 잘못됐고 내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이제 제가 그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진행하는 동안은 한 번도 그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문득 차를 타고 오면서, 아, 내가 법을 잡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면서 왜 그건 용서가 안 됐지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드는 생각이 또 이게 그러면 이게 자각이라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히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문득 만약 이게 안 일어났으면 저는 계속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찝찝함이라든가 불편함을 저는 계속 그냥 아마 가지고 갔어요. 언제 이게 해결될지도 모르고. 자각이 날 때까지 뭐 어쨌든 자각이 날 때까지 계속 그렇지 뭐. 예, 그 저는 궁금한 거예요. 자각 어떻게 일어나지? 나 지금 아무 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문득 정말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을 뿐인데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완전히 어떻게 거기서 해결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내가 그래 잘못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 정말 내가 뭐 거사님은 그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면 자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상황을 보면 제가 뭐 있는 걸 그대로 경험하고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문득 생각이 일어난 거고.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아, 이게 그러니까 좀 언젠가 거사님께서 아주 좀 미세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수록 일반적인 건 우리가 내가 또 붙들고 있었네, 착각했네, 뭐 주상을 했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름으로 좀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어떤 거에 탁 걸려서는 내가 그렇게 빠진 줄도 뭐 착각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보이지 않게 불편함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솔직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의 생활에 좀 익숙하다는 표현이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거사님은 예를 들어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런 어떤 미세한 거에도 전혀 걸리지가 않는지 걸렸는데 나중에 아 내가 또 착각했구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건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자각은 착각도 가령 어떤 이 인연작용이고 자각도 인연작용이 인연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 이치, 알아짐이 일어나는 이치, 들림이 일어나는 이치를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연에서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이유고 알 이유가 없지만은 가령 어떤 자각은 즉 관념에 몸이 없을 때 자각은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나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는 평상시와 같다라고 그것을 같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말할 나위 없이 큰 착각이고 이 매 순간 똑같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문득 예를 들면 갑자기 옷 때문에 그냥 멍해질 때도 있고 어제 어떤 서울에서 누구 나왔던 어떤 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어떤 충분해서 진공 상태와 같이 막 어떤 생각도 나지 않고 멍해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확 나타났을 때 정말 할 말이고 무슨 생각이고 막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찰나찰나마다 작용되기 때문에 가령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매 순간 매 찰나의 인연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왜 인연작용이라고 인과 연을 이야기하는 걸까? 가령 뭔가가 그것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주체가 없다. 내적으로도 없고 외적으로도 없다. 즉 신이라는 존재가 자각을 주거나 착각을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각을 하거나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인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것은 자각이 됐든 착각이 됐든 들림이 됐든 다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는 이치. 자, 우리는 옛날에는 태풍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노해서. 바다에서 막 큰 파도가 일어나면은 바다가 노해서. 자, 전부 다 그러니까 또는 참나 또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든가 이런 외적인 어떤 주체, 내적인 어떤 주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는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그 경험 그대로 순수한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 더 다르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지 않았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문득 어떤 그러니까 아까 이치를 잡고 있었다, 법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든 그 순간은 그것이 멈춰졌을 때 그럴 때 자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자각을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일으킬 수 있지? 라고 하는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머뭅이 없는 무주라고 하는, 즉 머뭅이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이죠, 속죄죠, 현상이죠. 여기에 머뭅이 없는 그 찰나, 이것은 찰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계속 별다른 그게 없었는데 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거의 똑같았는데 라고 하지만은 사실 똑같은 게 아니라 찰나마다 사실은 모든 그 어떤 작용되는 인연이라고 하는 인과 연이
영향을 미치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찰나마다. 그래서 어쨌든 자각이라는 것, 착각이라는 것은 바로 내 나의 인연으로 작용되지만은 가령 어떤 이 대상, 현상에 몸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이치가 됐든 법이 됐든 관념, 상에 몸이 있을 때 착각이 일어나는 거고 몸이 없는 상태이면은 자각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자, 그럼 후보 당신은 뭐 그래 어떤 그런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소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요.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래 명성말에서 이제 평상시에는 역할 분담을 해서 아버님이 이제 그 음식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설거지하고 다 해요. 저는 이제 상만 닦아요. 상 닦는 게 이제 그 내일이야. 상만 닦아.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제 그러면 설거지 맡아서 하고 아무 이야기도 상 닦아주면 와 오늘 난 땡 잡았다. 상 닦는 게 대신했다.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요. 아버님이 좀 뭐 하느라고 바쁘면은 내가 음식 반찬을 낼까 물어봐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요. 아니 내가 안 낼게 그냥. 왜 그러냐? 냉장고를 열면 확 이렇게 솟는 게 있을 때가 많거든. 응? 왜냐하면 물론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많이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둘이서 다 못 먹으니까 오래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데 음식이 그냥 그 보면은 팍 난단 말이야. 자 그럼 팍 나요. 그럼 이런 게 안 나는 게 아니죠. 안 나는 게 그런 것은 다 뭐라고 그럴까?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은 내가 그걸 통제하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럼 일어난 그 순간의 문제예요, 항상. 네?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 봐요. 비가 올 때는 어때요? 당연히 습하고 우중충해요. 응? 봄 날씨는 어때요? 뽀송뽀송하고 이래요. 겨울 되면 어때요? 그래요. 당연히 그 느낌은 당연히 일어나면 그런 느낌이 있게 되고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일어나요. 그럼 그 느낌이 뭐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 말은 그 느낌이 평상시하고 이렇게 다른 것이 작용된다는 얘기죠. 응? 자, 그럼 여기서 결국 뭐예요? 아까 오라님이 뭐라고 그랬죠? 불편함이라고 했던가?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예, 느낌이죠. 예, 그래요.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왜 올라님은 불편함이라고 불편한 느낌이라고 왜 규정을 하세요? 말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그게 저도 내가 왜 이걸 규정을 하지 그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느낌이 그럼 비가 계속 오면은 계속 그런 느낌이 들지. 미얀마에 한 일주일 살아보세요. 습하고 그냥 빨래는 안 마르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들면서 이게 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는 그 생각도 같이 들면서 왜 이게 왜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문제인가요?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불편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 대화기 때문에 말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 가령 그것이 사실은 불편하다라고 경험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왜?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그것을 불편함이라고 사실은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요. 옆에서는 아예 내가 낼게. 그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내지. 냉장고 문 열지 마. 봐요. 그러면 안색이 변하든가 변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게 변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아버님은 화냈지. 어? 기분 나쁘지. 또 썩내지. 그것은 그런 거죠. 그것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스스로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느낀 게 왜 그럼 나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한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그 기준을 당연한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게 깨진 게, 아, 법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 법이라는 잣대 비춰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제 판단하고 규정이 된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저하고 같이 살아보면은, 그래요. 아니, 얼굴이 맨날 이렇게 웃고 있겠어요? 예? 힘들면 땀나면 찌그러지기도 하고 찡그러지기도 하고 냉장고 하면은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지 이것을 화다 어쩌다라고 안 좋은 느낌이다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다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삶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거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렇게 했죠. 자, 영어의 뜻을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영어의 뜻을 요렇게 느껴지는 요렇게 센싱 된다. 촉감 된다. 요게 센스다. 영어 사전이 문제가 아니라 센스. 이렇게 아니까 사실 센스라는 개념적인 뜻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게 뭐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이 저는 이제 영어 사전적인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험되는 요걸로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삶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말이 있어도 화라는 것이 사전적인 화가 아니 화는 뭐냐? 요새 일어나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에 대한 이름이야. 옛날에는 화라고 하면 사전적인 뜻의 화였지.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그러면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규정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면 저는 결국 이 어떤 자각이 없으면 전 해결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차피 그런 내가 착각에 빠졌구나 하는 이런 자각이 없으면은 해결 안 되죠. 이런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하지만 항상 그런 느낌은 그냥 그러지는 않겠죠. 봐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상태잖아요. 자각이 일어나지를 않고 네. 불편하라고 해서 무엇을 탓하게 되겠죠. 누구 때문에 또는 날씨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탓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으면은 왜 이걸 먹는 걸 이렇게 처박아 두냐고 제대로 살림을 못하고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포기를 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포기를 하든 탓을 하든 사실은 그건 똑같은 거죠. 예.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탓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지 그 느낌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럼 자각은 어떻게 자각이 일어나는 이치는 뭘까요? 자,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동네 노인들은 어떤 느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느낌이 나면은 기분 나쁘다. 가령 우리 개가 죽어서 또는 명절인데도 며느리가 안 와서 어떤 전부 다 그렇게 탓하죠. 그럼 결국에서는 며느리를 뭐라 하다든가 반드시 오라든가 또는 사과를 든다든가 함으로써 해결되든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는 내가 그것의 어떤 관념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들지 않죠. 그런 자각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런 게 일어나면 계속해서 불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행을 아는 사람은 자각이 있다는 것은 그거와 관계없다. 즉, 이 어떤 상에 머물기 때문에, 관념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각이 들면 해결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냉장고에 아무님이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응? 그거와 관계없게 되죠? 응? 그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 그 관계없이 되죠. 그럼 그런 자각은, 그건 뭐예요? 바로 관념으로 인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이 들림의 경험이 자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어디에 머금이 있으면은 이 자각이, 이 들림의 경험이 자각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디 머금이 없는 상태가 찰나라도 있게 되면은 이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들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자각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인 거예요. 자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치의 상을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상을. 자, 근데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치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 통찰이 난다, 자각이 난다, 깨달음이 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되게 깨달았다는 사람들 보면 깨달음의 내용이 있어요. 깨달음의 내용이 있어요. 자, 이치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있는 이치는 이치가 아니에요. 이치에는 내용이 없어요. 법에는 내용이 없어요. 일어날 때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하는 것 같은데 항상 하는 게 아니네. 라는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아니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죠? 항상 하면 뭘 붙잡는데 항상 하는 것이 아니면 붙잡음이 없어질 뿐이지. 그냥 무주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될 뿐이지. 무엇을 붙잡죠? 그래,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붙잡아서 뭐 하게?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항상 한다면 이게 뭐 실체가 있다, 항상 하니까 어쩌다 저쩌다 따라 붙지만은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다음에 따라 붙을 게 없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에 대한 발견이야. 암기할 필요도 없고 정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야. 깨달음의 내용에는 뭔가의 기준이 될 게 없어요. 그냥 사실이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는 게 항상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핵심은 무상무와 고가 전부 다야.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나? 사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건데, 그냥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 응?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가지고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 이거 항상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또는 집착하지 말라. 그냥 이런 것들 뿐이잖아. 자, 집착은 왜 일어나는데?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항상 한다라고. 또는 그것 탓이라고. 그것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집착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를 몰라서 집착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진재 속죄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집착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냥 자명한 거지. 집착하지 않으려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게 깨달은 내용인가? 아니, 아예 집착자가 붙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깨달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게 거의 없어. 자각은 있을지언정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가령 항상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영원히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요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요게 판단의 기준인가? 그럼 그냥 자명한 사실이잖아. 판단하고 말고가 아니잖아. 이게 그냥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있나요? 그냥 전부 자명한 사실이지 판단의 기준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가 법상에 수행을 하다 보면 빠지게 되죠. 그것은 다시 전부 다 법이라는 관념의 몽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맨날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방하착 내려놓으라 하는 말은 실제로 내려놓아라 또는 머물지 말라는 건 실제로 머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머물 수 없다라는 자각에 의해서 무주가 된다라는 거지 머물지 않으려고 해서 무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방아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가 없는, 잡을 것이 아예 아니라는, 잡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자각에 의해서 방아성이 되는 거죠. 자, 깨달음은 그냥 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문제도 아니에요. 정리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명한 사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뭐라고 그럴까? 법인, 진리의 도장, 진리의 기준은 무성법고 이게 세 개 다야. 이게 삼법인, 이게 다야. 나머지가 없어. 그런데 뭐 외우고 말고 정리하고가 없어. 판단의 기준 될 거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를 들어서 무상무하고를 판단하고 말건가? 무상무하고는 이해가 되면 자명한 사실이야. 자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그래요. 자, 이걸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건 무상무하고를 모르는 거야. 이건 적용의 문제도 아니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자명한 사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해가 돼서, 요거는 이치가 분명한데, 요 부분만 가면 그만 좀 이상해. 이것은 아직 이치를 모르는 거지. 내가 요 부분은 이치를 아는데, 요 부분은 이치를 몰라. 이것은 이치를 모르는 거야. 이치란 예외가 없이,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경우에 다 똑같고 다 분명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치가 분명해. 그런데 요 부분은 이치가 분명하지 말고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지. 내가 이치를 요만큼은 아는데 요만큼 모른다. 이런 이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치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명한 사실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상이나 그냥 우리가 무주상 할 때 상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에 법을 붙이니까 이건 좀 고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행자들은 특히 법상이 내가 이치를 안다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상은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왜? 더 미세해서 자기가 이만큼 수행해서 이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를 얻기가 더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이치란 잡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전부 현상이에요. 내용적인 것은 무엇이든 속죄야. 무엇이든 그냥 관념 개념이야.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몸, 마음, 느낌, 법이라고 했지만은 요 뒤에 요렇게 알아지는 것은 그냥 중생심이야.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수행자가 아니야. 근데 실제 가면은 몸, 마음, 느낌, 법이 나눠지지 않아. 구분이 없어. 몸과 마음도 나눠지는 게 아니야. 경험되는 이 이치, 촉감이라는 것은 똑같아. 촉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되는 촉, 이거는 현상적인 그런 이해지. 근데 왜 마음에 많이 머무르게 되죠. 맞죠? 왜? 그거는 우리는 워낙 마음에 대한 신비적인 소리 또는 마음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제가 이 통바지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요즘은 또 들어붙는 바지가 유행이라고
내 의견하고 맞지 않게 이제 넓은 바지? 예, 저는 통바지를 좋아해요. 예, 예. 근데 의견과 맞지 않게 요즘은 뭐 들이붙는 바지가 유행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이게 사나요. 그러면 내가 입어보면은 알아요. 아, 촉이니까 이거는 간염이다. 그런데 못 느꼈는데 내가 가봐갖고 미치겠는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해도 이거는 안 돼. 그냥 막 도저히 이거는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은 아니. 자, 봐요. 어떻게 하면 그런가? 예. 그럼 안 입으면 안 입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 아니면 이렇게 쭉 타가지고 입으면 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구분 없이 통통 붙으면 붙은 거 이래 자유자재하게 입어야 되는 아니. 자, 자꾸 저 이상해 봐요. 그 명상말이 좀 춥다 보니까 또, 제 방까지는 불이 좀 안 와서 좀 춥다 보니까 저녁에 잘 때, 두꺼운 내복을 입고 자요. 두꺼운 내복을 입고 자는데, 작년인가 다원님이 춥다고 해서 그냥 안에 털 달린 내복을 하나 사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걸 입으면 막 안에 뭘 입은 것 같아요. 그걸 입고 자다가, 이제, 더우니까, 어때요? 막, 땀나고 해서, 그래요. 그럼 자다가 그냥 벗어. 벗어서 그냥 이불 밖에 내놓고, 자요. 아니, 그렇게 느끼시면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가령 불편해서 입는다, 안 입는다 하는 게 아니라, 추워서 그것이 생각이 나고, 입혀지면 입은 거고, 또 더워서 벗겨지면 벗겨지는 거고, 그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패턴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이런 것이 맞고 안 맞고 패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입어지면 입어지는 대로, 또 그것이 불편해서 벗어지면 벗어지는 대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패턴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자바지를 좋아해. 나는 통바지를 좋아해. 라고 규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면은 내가 규정 안 하지만 오늘 이제 옛날부터 그런 이제 습관적으로 입어오다가 몸에 이제 딱 배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 오다 보니까 몸에 이제 익숙하게 돼버린 건데.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 내복 한 번 안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입으라 소리 안 해도 내복 잘 찾아 입어요. 안, 막 추우면 제가 가서 옛날 거 막 뒤지게 가지고 찾아 입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저한테 그런 게 없이 처해지면은 작용되는 대로 같아 가요. 그러니까 저는 내복을 입는다 안 입는다로 규정하지 않아요. 내복을 좋아한다 안 한다 규정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제가 이 법상이 걸린 겁니까?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은 그 분별 안 해야 된다. 뭐 통바지나 들고 바지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느낌일 뿐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불편함이 안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법상이 걸린 거예요. 법상이 걸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별이라 이름할 수 있는 생각작용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걸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누누이 반복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은 게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다들 물어보잖아요. 깨달은 상태에 있으면 어떠냐. 저는 제 생각이 문득 난 거는 깨달음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다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순히 차이라면 일반인과 깨달은 자와의 차이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 경험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뭐랄까 단정 짓지 않는 상태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괴로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듣는 느낌으로 느끼는 그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그 환경에 그냥 따라서 일어나는 느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일하고 있잖아. 깨달았어.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거창한 뭔가가 보이고 뭐 누가 오면 하도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자연현상을 뭐 깨달았다고 자연현상을 막아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리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연현상 그대로의 것을 괴로움으로 규정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상태냐 아니냐 그건 이 상태 사실 딱 그렇게만 뒤집을 규정하는 수는 것은 없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떤 관념에 빠졌을 때는 실제로 그거는 무슨 말씀이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은 어떤 관념 속에 빠져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고 후에 어떠냐. 그 물으면은 그 깨닫고 나면 뭔가의 다른 상태, 이 어떤 무상에 대한 것도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현상들에서 그걸 차단시키고 나만의 공간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때까지는. 근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게 이제 그래요. 좋습니다. 자, 왜 사실은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죠? 대념체경이나 조전법령에 보면은 명지와 해탈, 즉 깨달음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해탈의 삶, 깨달음과 해탈을 항상 같이 말씀하셨고, 이 깨달음과 해탈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즉 깨달음이 없으면 언제나 해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만 이야기를 해서 해탈만 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굳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 없이 그냥 편안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괴롭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깨달음 상태다 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관념에 빠져 있을 때도 편안하다고 착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하고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명지와 해탈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다. 즉 이 해탈은 깨달음이 없는 해탈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달음과 해탈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 라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없으면 해탈도 없다라는 거고, 깨달음이 없는 해탈을 깨달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해탈은 깨달음이 같이 한 해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해탈은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타 상태에 있으면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해탈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해탈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죠. 항상 깨달음과 함께 한 해해탈이라고 하는 이거야만 진정한 해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것만 가지고 깨달음이 함께 한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처님이 12연기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치와 소멸되는 이치를 말씀하실 때 무명이 있으니 딱 줄이면은 무명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무명이 없으면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 라고 해서 항상 무지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무지가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고 무지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무지죠. 그러면 깨달음은 뭐예요? 무지가 없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그냥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 이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음 하는데 문제는 깨달음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깨달음이 있어야 해탈이 있기는 하지만은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백날 깨달음 해봤자 깨달음이 관념화되면은 오히려 깨달음과는 더 멀어진다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백날 이야기해도 그것이 관념이 되면 오히려 관념이 돼가지고 삶이 괴롭게 되는 원인이 될 뿐이라는 거죠. 불편하게 되는. 그러면 도대체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일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험 상태냐 아니냐 이 점것만 있으면 되고 오히려 깨달음과 해탈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 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경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 도라고 하는 이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더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부처님이 도도도도 말씀하신 것은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치 깨달음을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도경에서 설명하시는 거 보면 항상 초전범중경에도 명지와 해탈, 대념층에도 명지와 해탈라고 해서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십연계를 봐도 무지와 괴로움, 무지가 없음과 괴로움, 없음. 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법상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나 상이 돼서 수행의 창의가 되고 도의 창의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도도도도 할 뿐이지 가령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해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뭐라고 그럴까 도의 삶 결국에는 도의 삶에 대해서 문제하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바지 얘기가 이까지 나왔는데 그 바지와 관련된 이런 것의 그러니까 도의 삶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바지다라는 것은 현상이죠. 또 그러면 바지가 꼭 끼는 바지와 통바지와 이런 것은 다 뭐예요? 그런 느낌은 현상이죠. 그냥 답답하다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불편하다 현상이죠. 불편하다 답답하다 이건 전부 다 현상이에요. 즉 현상, 즉 개념, 상 이런 거죠. 그래서 상 이런 것을 빨리로 빠냐띠 이래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알아지면은 알아진다 하다 알아지는 거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규정하고 단정한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된 거죠. 도의 삶은 뭡니까? 항상 상에는 무주죠. 무주. 내용에는 무주죠. 답답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은 경험은 돼도 느껴지기는 해도 그것은 무주돼야 될 실제가 아니죠. 그럼 통바지를 보면 전부 다 편안해요. 요즘 애들은 통바지를 보면은 이상하고 어색하겠지요? 우리가 옛날 유행에 뭐 나팔바지도 있고 뭐 여러 유행들이 많았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그 양복 지금 우리 그 젊은 사람들 보고 가면 이게 막 이게 그냥 발목이 다 드러나고 짤막하고 이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길게 내려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때 유행이 한참 그럴 때는 또 그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유행 지나가면 또 좀 이상하게 보여요. 응? 자, 그러니 자연스럽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관념이죠. 이 관념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가령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항상 관념은 패턴화 돼요. 자꾸 뭔가를 일반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령 우리
내적으로 하면 좌뇌가 그런데요. 그래서 수행은 운의 상태라고 이름을 해요. 이런 패턴이 없는 이런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라는 거죠. 결국에는 느껴지는 그대로에서 작용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 뭐든지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인데 알아지는 것이 실제지 관념에 대해서는 무주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그것을 나는 이걸 좋아해, 이걸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지만은 단지 손이 안 가고 이럴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어떤 때는 또 예를 들면은 자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다를 때가 있고 또 실제로 활동하다 보면은 손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가게 되면은 나는 이게 안 좋아했는데 내가 변했는가 봐가 아니라 그냥 또 입어지는 대로고 경험되는 대로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라고 패턴화 시킨다든가 규정함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도 그것은 그냥 관념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몸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바로 이런 삶인지 이 점검이 필요한 거지. 이런데 어떻게 하냐, 뭐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뼈가 계속 입더라도 그게 생각이 이런다 사이는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젊을 때는 생활할 때는 내복을 한 번도 안 입었었는데 요즘은 입지 말라고 해도 내복을 찾아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복을 안 입는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마을에서 해능님이 사준 왜 군복 같은 바지 뚝 끈 거 있어요. 와, 그거 입으면요, 막 겨울에 눈밭에 가서 굴러도 진짜 얼음판에 가도 전혀 안 추워요. 겨울에는 그 입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계속 그게 입혀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찾고 몸의 편안함 찾았지만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규정이 없어지. 자, 작용되는 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험에 따라서 작용이 되기 시작돼요. 실제의 경험에 따라서. 저 포업내다가 얼어 죽을 판인데 거기서 자꾸 추워봐요. 그럼 그런 놈 말고 내복도 그래요. 제일 왜 얇은 내복 있잖아요. 추우면 얇은 내복 말고 두꺼운 내복. 옛날 왜 두꺼운 내복이 있는데 요즘은 자꾸 얇은 내복 나오잖아요. 두꺼운 내복 이제 폼 찾고 이런 현상 찾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돼 가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러니까 이제 패턴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한다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규정의 문제지.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즉 주상이냐 무주상이냐의 문제지. 뭐 규정은 된 거고 1차 화살을 맞은 거고 2차 화살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혼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이 자각에 의해서 이런 자각에 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뭔가 그런 이 자각이 되면은 삶이 어떻게 바뀌냐, 차라님 얘기처럼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패턴이 더 없어지지 이제. 네? 나는 뭘 좋아해, 뭘 싫어해 이런 게 없어지지. 대신에 규정함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건 그런 게 없어지고 점점 경험에 의한 삶, 실제의 경험에 의한 삶, 관념적인 경험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바뀌는 것이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은 삶에 대해서 별 다를 게 없죠. 단지 좀 사람이 좀 덜 까칠해진다라 그럴까, 오히려 좀 더 무난해진다 그럴까, 그냥 그런 거지. 특별히 다르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깬다는 게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생각상이라는 것은 항상 패턴적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주라는 거죠.
패턴에 무주해야 된다는 거죠. 패턴을 깨는 문제가 아니라 무주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 먹을 때 보면은 특정 식당을 정해놓고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좀 골고루 이래 자주 이래 바꿔먹자인데 나는 딱 뭐 한두 군데 막 거만 이래 딱 위에 막 패턴 같은데 그게 먹는 데서 별로 괜찮고 그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왜 변화가 없노 뭐 넓은 수 없다 막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패턴화가 됐어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끝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내고집을 안 하고 식당도 좀 골고루 다니면서 그런 부분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골고루 다니려고 함이 아니죠. 항상 얘기했다시피 골고루 다니려고 함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요즘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한 뭐 반은 먹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 전부 뭐 어디 가서 야 이거 맛있더라 뭐 맛집 뭐 온통 백종원의 맛집 또 허영만 화백의 맛집 또 곳곳에 유튜버들이 맛집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거 보면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미항사 갔다 왔잖아요. 진도 갔다 왔잖아요. 그 진도 가서 야 이거 뭐 맛있는 거 뭐지? 그러니까 유시민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맛있는 순대국밥집이라고 하는 게 거기 어디 있대요. 그래서 산에 갔다 내려와서 춥기도 하고 그래서 밥 싸갔는데 펴놓고 먹기도 다 식어가지고 그래서 야 그거 가서 먹자. 그런데 너무 돌아가서 결국 못 먹고 말았지만은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봤던 생각이. 그러면 그거 한 가볼까라고 작용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다양화를 시켜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작용되는 대로예요. 그때 일어나는 대로예요. 이야기로 인해서 내일 가면은 다른 식당을 찾겠네요. 그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봐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냥 다른 집에 꼭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나? 봐요. 제가 맨날 그냥 나오면 그냥 있는 것은 이것저것 따질 게 전혀 없죠. 이거는 맛있게 전혀 없어요. 어딜 가도 그냥 이거 입고 나오면 그만 돼요. 그렇듯이 특별히 다른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작용되는 대로 하면 돼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얽매여 있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집한 것은 아니죠. 고집하는 것은 고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마음이 나와서 그냥 이런 것일 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렇지 내가 이 집을 가자. 안 돼. 난 다른 거 못 먹어. 이 집만 먹어야 돼. 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패턴을 고집할 때 패턴에 머물 때 패턴이 문제가 되는 거지 머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패턴이 뭐가 문제죠? 관념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머물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머물이 있을 때 우리는 관념이다 그러고 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머물이 없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을 탓할 게 없는 거예요. 머물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머물을 점검해야지 왜 패턴을 깨니 많이 하냐는 거예요. 응? 그래 그 머문도 이제 통찰로서 일어나는 거지 머물러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행해. 그래서 항상 패턴을 깨냐 마냐 패턴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머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머물이 없으면 패턴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왈가왈부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머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무주상을 상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번뇌니 망상이니 바른 생각이니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대념층에서 마하시사자가 얘기했다시피 몸이라는 현상, 마음이라는 현상, 느낌이라는 현상, 법이라는 현상 이 현상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이 실제로 같다고 한다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촉감이라고 하면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느낌이 이런 느낌이어야 되고 저런 느낌이어야 되고 개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당연히 비 맞았을 때의 느낌, 겨울 느낌, 봄 느낌, 여름 느낌이 다 다르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든 이 느낌의 내용에 무심 또는 무주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이 삶, 이것이 바로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왜 일어나죠? 이런 느낌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안 일어나야 될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느낌은 그 느낌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것은 안 좋은 느낌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없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안 좋다라는 규정은 있을 수가 있어도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일어난 느낌이 안 좋은 건 없어요. 이 말이 좀 일어난 것은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서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 것을 규정이 안 좋은 거라고 규정하고 좋은 거라고 규정하고 일어나야 될 거라고 규정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라고 규정하는 이 규정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불편한 거지 일어나는 그 자체 때문에 불편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을 왜 자꾸 문제를 시해요? 언론이만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느낌을 안 좋다라는 규정이 있을지언정 일어난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경우는 바로 다시 생각이 딱 일어나요. 이건 분명히 욕심과 하로 기반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생각 다음에 또 보면 정말 욕심과 하예요. 이 돈의 물질이 아니라 어떤 내가 규정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안 되거나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뭔가 탁 느낌이 안 좋은 그 속에는 무조건 욕심과 하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궁극적으로 뭐가 가장 기반이 되죠? 뭐가 가장 기반이죠? 나라는 게 있는 거죠. 예. 나는 욕심. 예. 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뭘까요? 그보다 더 무지. 바로 진재와 속재, 네, 맞습니다. 빠라마타와 빠냐띠에 대한 분명한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응? 어디에서 또 그런 게 있더라? 이게 결국에는 보세요.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빠냐띠와 빠라마타에 대한 분명한 이해예요. 그러면 빠라마타 실상에 대한 굳이 말하자면 실상에 대한 특징이 뭘까요? 실상에 대한 성품이 뭘까요? 실상에 대한 내용이 뭘까요? 이게 무상무악호예요. 그러니까 빠라마타나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면은 바로 무상무악호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이거는 외우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것은 우주만물만상에 예외될 게 단 하나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면은 뭐 응용이고 말고 기억하고 말고 그냥 자명해 모든 게 어떤 예외도 없이 어떤 가령 현상적으로는 우주만물만상에 온갖 기기묘묘한 온갖 현상들이 많지만 어떤 현상에도 예외도 없어 자명해.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실상에 대한 성품이라고 그럴까?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냥 굳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무상무악호 딱 요 세 가지인 거예요. 무상무악호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무상무화를 했는데 그거는 불만족. 자, 뚝하. 다 같은 뜻이네. 그래요. 사실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또 세 가지도 아니. 어떻게 보면 매 작용하는 봐요.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모든 것은요, 전부 다 궁극적인 실제는 일어나고 사라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자, 그럼 일어나고 사라짐, 이게 뭐예요?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냥 무상이에요. 자, 일어나서 없어지지 않으면 이건 항상하다고 그래요. 항상하다고 그래요. 일어나서, 그래서 항상하다, 실체, 참나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요. 법, 실제,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항상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즉, 실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바로 뭐예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부처님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그런 양자역학 이런 이 가령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수록 바로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작용 봐요. 그냥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보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관념에 빠져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관념에 빠져서 구제불능이 상태야 보인다는 것은. 자, 보이지는 않아도 자명해. 시만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자명해. 그래서, 거짓말. 자, 봐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항상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면 무상이라 그러지 않고 항상한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외우고 말 필요가 없어. 여기에 대한 경험적으로 분명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이걸 외워야 될 문제야? 전혀. 무상? 이거 외워야 되지? 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항상 변한다, 항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이 작용, 즉 법, 대상. 이게 대상이에요. 요게 있으면 알미 일어나니까 그래서 대상이에요. 요게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으면 알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사라지게 하는,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없고 내적으로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무아야. 자, 사실 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와 아와, 그리고 그 주체가 항상한다, 실체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아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우리가 나라고 번역한 이것이 영어로는 리얼리티라고 그러나 리얼티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실체라고 해요. 인도 말에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시도 바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이 아라고 쓰는데 인도에 쓰는 나라는 말은 실체고 주체,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님 지난번에 주인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짜 나라는 것은 가짜 주체, 참나라는 것은 진짜 주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체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항상한다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경험해봐도 그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예요. 자, 이건 뭐에 대한 무한가? 이 작용에 대한 무아예요. 다른 말이 아니. 작용에 대한 무아예요. 무상, 작용에 대한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용이 뭐예요? 무하고 무상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치가 고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이치가 가령 예를 들면 뭔가의 불안정이나 뭔가의 불만족이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 일어나는 이치, 하나의 작용에 대한 세 가지 성품이에요. 세 가지 성품. 그러니까 이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작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무상이고 무하고 고라는 것을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그렇지.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가 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도대체 무상 무하고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 통찰이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 의원님 말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제 이 판지는 여기 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러면 이것이 개념적으로 이해됐다는 거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암기하고 적용하고 저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전부 다 관념적인 상태의 이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죠. 무상무화라는 것이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니긴 한데 문제는 그것을 별게 아니라고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우리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 실제 경험이 뭐죠? 아까 가령 도라고 이름하는 마하시 사회도가 이야기하는 그 도라고 대념층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 이제 그런 경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도 이제 뒤에 가면 오늘 제가 그 다음에 요까지 이제 기차 타고 오다 요까지 봤는데 요 가면 이제 다시 위파사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위파사나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요걸 위파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위파사나의 경험 상태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의 알민 거예요. 이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촉감이라는 거예요. 촉감. 바로 촉감이라고 하는 요런 경험 상태일 때 요런 자각이라는 거예요. 왜? 촉감이라는 경험 상태는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짐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사님, 그러면은 그다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무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깨달음의 속성이 무상 무화 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보면서 이건 무상무하고 그렇죠. 이걸 무상무하고라고 이해해야 돼. 무상무하고라고 이해해야 돼.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년조 수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파사나면서 이 생미를 본다. 방금 무상무화를 본다음으로 인해서 깨달음 간다고 했거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대념체경을 경전을 읽고 깨달음이 이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왜냐?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한 경전은 전부 다 바르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구법회 장소가 없어 알아보던 중에 한국명상원 대구 이 한국명상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 보리학님은 제가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그거 전화해가지고 한번 쓰자 그랬지만 거기 누구한테 다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명상원에 이종숙 법상가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할 때 그때 빼고는 누구한테 했냐면은 진용 스님이라고 태국에서 삼장 법사 자격을 딴 진용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진용 스님의 그 신도들이 그 진용 스님한테 하나 대구 시내에다가 이 절을 하나 지어줬다가 뭐가 문제가 생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없애고 지금 거기 고기를 빌려가지고 썼대요. 그래 통째로 빌려줘서 자기가 어떻게 빌려줄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진용 스님은 태국에 가 계시고 그래서 신도들끼리 이제 거기 와서 주말이면 항상 와서 한대요. 그래서 못 빌려주겠다고. 그럼 보리향님네 그 한국 명상원은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거는 3시간인가 그거 하고, 예, 나머지는 다 거기다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것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모아사는 그분 아이가 명상하시는 분 전혀 그분 묘원 선생님. 그게 요즘은 묘원 선생이 안 오시고 그 이종숙 법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 보리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장법사 진용 스님 아니냐고 해서, 내가 뭐 만나보지는 않아도 들어는 봤다. 응? 그러니까, 그 훌륭한 스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 진용 스님이 또 훌륭하냐. 삼장법사. 그러니까 제가 한번 두에 들어봤어요. 자, 삼장법사는 뭐죠? 삼장법사의 자격은 뭐죠? 삼장법사는 경률론, 이걸 삼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 외워서, 달달 외우는 확인되면은, 삼장법사 자격을 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학이에요, 교학. 교학을 그대로 수행에 옮기면요, 이게 수행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그걸 다시 한번 기재를 봅시다. 몸에서 몸을 아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분명히 이해를 하고 마음 챙기면서 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이해를 해. 뭘 분명히 이해를 하지? 뭘 분명히 이해를 하지? 자, 몸에서 이 몸을 보면서 분명히 얘는 이게 무상, 무아, 고라고 이해하면서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은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수행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행카 수행하면 맨날 고행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짜, 아났다, 두카라고. 아니짜 그래요. 맨날 볼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계속해서 무상, 무아, 고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무상하고 무하고 코라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자,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가 정념이란 말이 이제 정념을 통해서 무상무화고를 알게 된다. 자, 정념은 사띠니까 딱 알아지는 거고, 정지라는 거예요. 정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지가 이제 무상무화고라고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정지는 통찰의 경험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런데 여기는 수행을, 그러니까 정지와 정념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해하면서 라고 하는 것이 정지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무상무화코라고 이해하면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면 이게 수행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